네. 자, 116페이지입니다. 08번 문제. 자, 등기한 권리 순위에 관한 다음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요거는 우리 등기부에서는 기본으로 좀 알고 계셔야죠. 자, 1번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먼저 등기한 것이 우선한다.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그죠? 그런데 2번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상호간에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 한 등기상호간에는 접수번호. 맞죠? 자, 그런데 그 3번에 보시면 자, 구분 건물에서 했습니다. 이 건물 등기부를 얘기해요. 그 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 이 말 나왔는데 자, 건물 등기부의 한 등기는 대지권, 즉 토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이 효력을 가지죠. 처분의 일체성 때문에. 그래서 건물 등기부에서 한 등기하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어디 등기기록, 토지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앞줄에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 등기부에 있는 권리에 등기하고 뒷줄에는 토지 등기부에 있는 권리 등기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그 순서는 무슨 번호? 접수 번호에 해야 한다. 그죠? 같은 등기부, 같은 구는 순위번호, 같은 등기부라도 다른 구 그리고 아예 다른 등기부 모두 접수 번호. 그죠? 그렇다고 그랬어요. 순위번호에 의한다 했으므로 3번은 틀렸고 정답입니다. 4번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의한다 했고, 자 5번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즉 순위는 소급이 돼버린다. 그러나 본등기 했을 때 그 권리 변동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나머지는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자, 11번 문제 하나 보시죠. 11번. 118페이지 11번 문제. 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일필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자, 소멸했지만 전세권 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등기부에 남아 있다. 형식이 있다면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전세권과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다른 등기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이걸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부르죠. 그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수리하지 못한다. 전세권 등기가 남아있는 한 다른 지상권도 하지 못한다. 전세권 등기가 있다면 다른 임차권도 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약정. 각종의 특약이나 약정은 등기하여야 대항력이 생긴다. 맞죠? 우리 등기 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상 특약, 약정, 기간, 지료 이런 건 등기되면 대항력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격려 기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그 등기 명의는 직전 앞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력은 모든 사람 상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내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추정은 세상 모든 사람 상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돼 있는 앞소유자 갑이 나한테 넘겨준 사실을 단순히 부정하고 있더라도 내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내 추정력이 깨지려면 단순히 주장하는 걸로 안 되고 반증을 제시해야 돼. 반대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는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요거는 형성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판결에 따라 등기를 이행해야 등기해야 권리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4번이 틀리고 정답. 자, 5번 등기 원인 없이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가 된 후에 갑과 을 사이에 적법한 매매가 있게 되면 그때로부터 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요걸 이 등기부에서는 실체적 유효 요건의 추환이라는 좀 어려운 얘기로 부르는데 어쨌든 등기만 먼저 되고 합의가 없다면 합의 플러스 등기가 돼야 권리 변동 효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의가 없는 등기만 가지고는 효력이 없지만 뒤에라도 합의가 되면 합의된 때부터는 그래도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거 없죠? 됐습니다. 나머지는 쭉 넘어가시고
거기 121페이지 가면 15번 문제하고 122페이지에 16번 문제 요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16번 문제는 25회 때 기출됐다 하고 나오는데 뭐 한 번 나왔으면 향후 10년간은 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지 마세요. 여기 나오는 중복 등기 정리는 여러분들 배우는 이중 보존 등기 정리 문제하고는 달라요. 이중 보존 등기라고 해서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두 개가 생겼을 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하면 선 등기 기록이 유효하고 만약에 동일하지 않다 할지라도 선 등기 기록이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 등기 기록이 유효 하고 나오는 거 대법원 판결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요건 다른 겁니다. 그거는 등기부의 효력을 다투는 대법원 판결 문제로서 등기법 문제에서도 예전에는 좀 나왔고 요즘은 거의 잘 안 나오지만 가끔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중복 등기 문제는 우리 등기법에서 자 등기부가 두 개 만들어져 있어요. 두 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등기부가 두 개 만들어져 있으면 앞으로 등기를 여기다 할까 저기다 할까 헷갈리죠. 근데 이게 법원에 가면 효력을 다퉈가지고 이게 유효고 저게 무효도 할 텐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래서 등기법은 특별히 자 요런 경우는 이때는 요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등기사건 처리하고 저 때는 저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등기사건 처리하되 나머지 등기부는 효력이 없는 게 아니고 실체관계와는 관계없고 일단 사무 처리를 이렇게 해라라는 의미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무사 시험에서도 뭐 잘 안 나오는 건데 어떤 좀 찍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또래이가 들어가고 우리한테 문제를 한번 냈어요. 다시 나오기 어려우니까 보지 마세요. 요거는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알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가 잘 안 나오니까 때려치운대.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할 거 없어요. 등기 기관과 설비 이거 거의 잘 안 나오죠. 넘어갑니다. 자, 125페이지 5번 문제만 봅니다. 5번. 125페이지 5번. 자, 등기 기록 표제부의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표제부에는 1번, 2번, 3번, 5번. 그거 안 됩니다. 요거 자 우리 가등기는 나중에 뒤에 가면 배우지만 청구권 보전 목적으로 가등기를 합니다. 청구권 뭐예요? 권리를 목적으로 가등기 하는 거야. 그래서 표제부는 권리가 등기됩니까? 사실관계 등기됩니까? 사실관계. 그래서 가등기는 표제부에는 가등기 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 아까 등기된 권리 추정이라고 그랬죠? 권리만 추정력이 인정되고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표제부의 추정력이 인정되면 어떤 꼬라지가 돼버리냐 이런 꼬라지가 돼버려요. 자 실제로 갔더니 이런 초가집이 하나 있습니다. 초가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등기부 표제부 보니까 5층 빌딩 이렇게 돼 있더라. 5층 빌딩 발음 좋죠? 자, 이 5층 빌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가지고 요거 앞에 딱 써갖고 우와 기술 좋네. 어째 이걸 5층으로 지었을까? 이라고 우리는 이것도 5층이라고 추정해 줘야 돼요? 안 해요. 사실관계는 눈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가 인정되는 거지 등기부 등기됐다고 추정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추정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등기된 권리에만 추정력이 있는 권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돼 있으면 막 그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자 이렇게 되지만 사실관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표제부에는 추정이 인정 안 됩니다. 그다음 부기등기는 등기된 권리의 이미 등기된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부기등기를 합니다. 이거 기억납니까? 자, 1-1번은 1번 순위를 유지하게 되죠. 그 순위와 효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부기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는 순위가 중요해요. 순위가 중요하니까 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부기등기라는 게 고안이 됐어요. 그러나 표제부는 순위와 관계에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을구에 1번 저당권 A, 2번 저당권 B 돼 있으면 저당권은 우선 변제력을 가지죠. 그러나 1번 저당권자 A가 우선 변제권에서는 1등이고
그 다음 B는 2등 우선 변제권이야. 이 순위를 따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표제부 보니까 1번 단층주택 돼 있고 2번 2층주택 돼 있더라. 그러면 이 주택은 1번으로 단층으로 보고 2번으로 2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단층이었는데 지금은 2층이 된 거예요. 지금은 2층이고 옛날에는 단층인 거예요. 이 순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라는 게 없습니다. 표제부는. 그래서 우리 표제부 등기했을 때 표제부 등기는 단주 대신 그 주가 뭐예요? 주등기로만 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미 거기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 아까 표제부는 무효등기 유용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제부에는 인정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뭐 하나 또 외워두면 혹시나 한 개 지문 지나가더라도 좋으니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4번 표제부에는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접수번호가 나중에 순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번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접수번호는 갑구, 얼구에 있는 권리의 등기는 접수번호가 기재가 되지만 표제부 등기는 접수번호 자체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는 순위를 결정하는 기초적인 번호니까 표제부에는 접수번호 기재 안 해요. 접수일자는 기재를 해줍니다. 옛날에는 이것도 외웠는데 지금은 그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1, 2, 3, 5번 정도 됐습니다. 하려고 보면 많고 안 하고 지나가려면 다 지나가면 되고. 자, 126페이지 06번 문제 한번 봅니다. 06번. 자, 등기 기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일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 즉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한 동 건물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맞죠? 그러나 이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상 증명서 발급받을 때에는 전부를 1등기 기록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 등기 기록만을 1등기 기록으로 한다. 그죠? 그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 2번 알 필요 없다. 2번 알 필요 없고 3번 알 필요 없다. 자, 4번 한번 봅니다. 4번. 자, 집합건물 법률에 의한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예 등기되지 않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둡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아파트 들어가면 요 민법에서 한번 하실 거예요. 아파트 들어가면 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자, 전유 부분은 등기가 됩니다. 이 전유 부분이 우리가 사는 그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101동 101호 그걸 전유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요거 등기됩니다.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원칙적으로 얼구도 있어요. 근데 공용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구조상 공용 부분하고 규약상 공용 부분하고. 자,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요거 우리 집합건물법 할 때 배우잖아요. 맞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같이 공용으로 써야만 되는 구조인 부분이에요. 그 구조상 공용 부분은 공용으로 써야만 되니까 혹시라도 개인이 취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예 등기부에 등기 자체를 안 합니다. 등기 안 돼 있어요.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약속, 규약으로 공용이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개인이 소유해도 문제가 없죠? 요거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거, 이 노인정 같은 것들인데 요거는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되지만 뭐만 두더라? 표제부만 두고 다른 건 안 둬요. 자, 그러면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표제부와 갑구와 얼구의 세트를 1등기 기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얼구는 기재할 사항이 없으면 안 둘 수도 있어요. 얼구는. 자, 우리 보존 등기하면 부동산 표시해야 되니까 표제부 만들어져야 되겠죠? 보존 등기, 소유권 등기가 되니까 갑구도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얼구에 등기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럼 굳이 얼구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제부와 갑구는 원칙 만들어지고 얼구는 있으면 두고 없으면 안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표제부만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몇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규약상 공용 부분. 뭐만 둔다? 표제부만. 그 다음에 우리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한 것도 뭐만 둔다? 표제부만. 일동 건물에 표제부만 있지 일동 건물의 갑구 얼구는 없어요.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얼구가 다 있지만. 맞죠? 그래서 그것도 표제부만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더. 자, 아파트 하나 신축됐습니다. 101호 소유자 A가 보존 등기 신청하러 뛰어갔습니다. 각하됩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보존 등기해야 되느냐? 자, 일부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다른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자신의 보존 등기와 동시 신청. 대위 표시 동시. 기억납니까? 그러면 자, 101호는 보존 등기까지 신청했으니까 표제부 만들어지고 갑구 만들어지고 얼구는 있으면 두고 없으면 안 둘 수도 있겠죠. 근데 102호부터는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했습니까? 건물 표시만 대위 신청했습니까? 표시만. 그럼 건물 표시는 표제부 갑구 얼구 중 어디에? 표제부에 표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102호부터는 표제부만 만들어지는 거야. 2502호까지. 그러면 이 표제부를 다 합치면 일동 건물 표제부라는 것도 완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를 1등기기로 보는 우리 등기법상 살점은 많이 빠졌지만 최소한의 척추, 뼈대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요 정도 해야 등기 기록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서 공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 신청해야 보존 등기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구분 건물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대위 표시 동시, 그때 대위된 구분 건물은 뭐만 만들어진다? 표제부만 만들어지는 이런 예외도 있더라. 해서 우리 구분 건물에서 표제부만 두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3개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규약상 공용 부분 표제부만 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동 건물 자체에 대해서 표제부만 두고, 예외적으로 일부 구분 건물 보존 등기 신청할 때도 표제부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아이, 안 하고 가려다가 이거 뭐 잘 나올 만한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건 아셔야 돼. 규약상 공용 부분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그러면 자, 500세대 아파트입니다. 500세대 아파트라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 권리 가지는 자도 몇 명? 500명이에요.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규약을 폐지하면 공용으로 안 써도 되죠? 공용으로 쓰자는 규약을 폐지했으니까, 그러면 A가 그 공용 부분이었던 부분을 취득해서 전유 부분, 개인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A는 500명 소유자로부터 이전받는 형식이지만 이전 등기하지 않아요. 무슨 등기 하더라? 보존 등기합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갑구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갑구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갑구 자체가 없죠? 그래서 갑구를 만들어내는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전받지만 등기는 무슨 등기 한다? 보존 등기 하게 돼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원시 취득자 아닌 경우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규약상 공용 부분의 새로운 취득자 보존 등기 신청하잖아요. 원시 취득자 아니지만, 그죠? 그리고 그 우리 보존 등기 가면 배우잖아요. 지적 공부상 국어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도 토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 사람도 원시 취득자 아니잖아, 그죠? 원칙적으로 원시 취득자가 신청하는 거지 원시 취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07번에 다른 건 됐고 4번만 한번 봅니다. 4번. 자, 대리인이 신청 정보나 그 밖에 부속 서류 열람을 신청할 때는 했는데, 자, 우리 등기부 열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누구나 열람할 수 있죠, 등기부는. 그러면 등기부를 열람하러 온 사람이 대리인일지라도 대리권 증명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나 열람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만이 열람할 수 있죠. 그럼 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아 온 대리인은 본인이 이해관계인이고 내가 대리해서 왔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대리권 증명서면 제출해야 되겠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대리인이 신청 정보나 그 밖에 부속 서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 증명, 즉 대리 권한 증명서면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4번이 대리인이 등기 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이래 나왔다. 이때는 증명서면 제출할 필요 없다. 이래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 정도. 나머지 넘어가세요. 자, 128페이지 11번 문제로 가봅니다. 11번. 자, 가끔씩이지만 이 부분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고 갑니다. 11번. 10번은 기출문제다.
제재작년에 나왔다. 이 들은 놈들이 안 하고 있으면 한번 툭 내고 해라 해가 하면 한 10년간 안 내다가 안 한다 하면 또 툭 내고 기더라고. 이 똑 두더지 두드리 패기 그 전자오락 하는 거 똑같아요. 대가리 나왔다 들어갔다 못 때렸다 기다리고 있으면 안 오죠. 옆에 튀어나오죠. 옆에 보고 있으면 그때 하면 톡 튀어나왔다 톡 들어간다. 그죠? 딱 그런 식이에요 이거. 해본 분들은 알죠? 자 11번부터 하고 10번을 가죠. 11번 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누구든지 수수료만 내면 등기기록 신청서가 아니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전부 또는 일부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청구할 수 있고 열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청구는 또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자 우리 전자 신청하기 위해서 사용자 등록 신청할 때도 관할 등기소 아닌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등기 신청은 무조건 관할 등기소. 그죠? 그 다음에 3번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앞대가리 따면 신공 도매 넓은 의미의 등기부 일부로 보죠. 그러나 이것들은 등기부 열람 신청할 때 당연히 같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같이 보여주세요. 표시한 경우에만 같이 열람이 된다. 그죠? 그래서 신공도매는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해서 발급된다. 열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4번 대리인이 등기 기록의 발급을 신청할 때는 권한 증명서면 제출할 필요 없다. 그죠? 그 다음 5번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도 무인 발급기의 발급 대상이다 했는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자, 무인 발급기는 우리 커피 자동 판매 같은 이 등기사항 증명서 자동 판매기입니다. 옛날에는 이 무인 발급기에서 전부 증명서 중에서도 말소사항 포함하는 전부 증명서만 발급이 됐는데 지금은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까지 해서 일단 전부 증명서만 발급이 됩니다. 일부 증명서는 발급이 안 되고 있는데 됐어요. 옛날에는 뭐 무인 발급기 누가 설치 장소 지정하느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한다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옛날에 10년 전에는. 근데 지금 쫙 바뀌어가지고 됐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봅니다. 10번 자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가 됐습니다. 1번 폐쇄한 등기 기록은 영구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자 폐쇄했다는 말은 등기부를 지금 공시하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부로 안 쓸 때 뒤로 물려버리는데 그걸 폐쇄라고 그럽니다. 폐쇄. 그러면 건물이 멸실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없으니까 등기부 그대로 공시하면 안 되겠죠? 그럼 뒤로 빼버려요. 그걸 폐쇄한다라고 불러요. 자, 옛날에 우리나라 등기부는 전부 종이로 된 등기부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전산화된 등기부로 100%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니까 전산화된 것과 종이로 된 것 두 개 같이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종이로 된 옛날에 전국에 있던 모든 등기부는 전부 지금 폐쇄 등기부로 따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는 영구 보존해요. 등기부는 영구 보존해요. 그래서 폐쇄된 것도 원래 등기부 맞았죠. 그 영구 보존입니다. 그래서 옛날 종이로 된 것은 옛날 법 규정에 따르면 일단 30년을 종이 상태 그대로 보존해요. 30년 지나면 보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내용만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종이 자체는 30년 지나면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내용은 필름에 찍혀서 영구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 그럼 여러분도 부동산 등기부에 권리자로 이름 한번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 편하게 가시면 돼. 왜? 내 이름 다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국가의 공적인 장부인 등기부에. 맞죠? 저도 이미 남겨놨어요. 그죠? 남겨놨어요. 그래서 등기부는 영구 보존해요. 그래서 폐쇄한 것도 영구 보존이 됩니다. 막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등기부 일부로 보는 신공도매 뭐 이런 거 뭐 됐습니다. 됐고 2번 자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B 토지 되어버렸고 A 토지는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A 토지 등기 기록 놔둔다 폐쇄해야 된다. 폐쇄해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등기부 부본 자료는 했는데 자 우리 지적공부도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복제하도록 돼 있죠. 복제가 수월하고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에 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부도 옛날 종이로 된 등기부 시절에는 복제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등기부가 다 전산화되어 있죠.
지금 복제를 합니다. 이런 복제본, 복사본을 등기법에서는 부본이라고 부른다. 부본이 복사본을 얘기해요. 복사본. 그래서 등기부 복사한 부본 자료도 당연히 컴퓨터 안에 보관이 되겠죠. 전산 등기부 복사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 동일한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이다. 복사한 거니까 어디에 보관한다? 보조기억 장치라고 해서 뭐 컴퓨터 안에 있는 어떤 장치에 보관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런가 합다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외우는 거 아니다. 자, 4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일동의 건물에 둔다. 일동 건물에 표제부 있죠. 그런데 전유 부분에는 갑구와 얼구만 둔다. 틀렸죠? 전유 부분도 표제부, 갑구, 얼구 다 있더라. 4번. 이렇게 이제 실제로 틀리게 된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 5번.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 매매 목록, 신공 도면은 신청 있는 경우에만 아까도 했죠? 같은 얘기. 그래서 뭐 5번에 나오는 그런 얘기 중요하고 됐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되 자 130페이지 15번 문제만 봅니다. 자, 이 15번 문제는 우리 등기법과 지적법의 관계에 대한 문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자, 15번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틀린 거. 자, 1번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때는 했습니다. 자, 우리 토지가 있을 때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 대장 만들어지고 등기부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지적공부는 표시 공시하는 거고 등기부는 권리 공시하는 거다. 자, 그리고 등기부는 그 표시를 그대로 뺏겨와서 등기하고 지적공부는 소유권을 뺏겨와서 공시를 하더라. 그런데 지적공부 관리하는 소관청, 소관청이 토지 표시 변경 등록을 했을 때 그것이 등기가 필요할 때는 등기 촉탁을 하도록 되어 있죠. 등기 촉탁을 해서 표시를 일치시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소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내만 바꾸면 된다. 지적공부 소유자 바꾸게 해줘야 된다. 바꾸게 해줘야 돼. 그래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는 걸 해주도록 되어 있죠. 기억납니까? 요거. 그러면 1번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적공부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통지다?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2번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다 하고 나왔어요. 자, 건물의 구조는 건물의 권리에 대한 겁니까? 건물 표시에 대한 겁니까? 표시는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등기가 되는 거다. 그죠? 그럼 표제부 부동산 표시하고 나오면 단주 대신 그죠? 그래서 단독 신청, 주등기, 대장 첨부 그리고 신청 의무 있다. 1월 내 해야 된다. 이거 기억나면 2번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구조 변경 표제부 등기구나.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단독 신청으로 몇 개월 내? 1개월 내 등기 신청해야 된다. 맞죠? 표제부 부동산 표시 나오면 바로 단주 대신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등기 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뭐가 불일치? 부동산 표시. 그럼 표시는 대장의 표시를 고쳐서 일치시켜야 됩니까? 등기부 표시를 고쳐서 일치시켜야 됩니까? 잘 생각해서 하세요. 자, 표시는 대장이 우선한다 그랬어요. 그럼 안 맞을 때는 우선하는 애를 두드려야 됩니까? 열이 있는 애를 두드려야 됩니까? 열등한 자를 두드려야지. 그죠? 그래서 등기부 표시를 고쳐야지. 등기 표시, 대장 표시 고친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등기부 표시를 고쳐야 되는데 소유자는 등기 기록,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록을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다른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자, 틀렸죠? 이때는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그거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뒷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거 5번에도 그런 게 나와요. 5번 한번 보세요. 자, 등기부와 대장의 이제는 뭐가 불일치한다? 소유자가 불일치합니다. 그때는 어디에 소유자를 고쳐야 돼요?
대장의 소유자를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그때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 기록을 기초로 대장의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을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자, 그 앞부분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등기 신청 각하 사유 중에 아까 29조 1호 2호 말고 나머지 사유 중에 원신 등대라는 거 기억납니까? 원신 등대. 자, 등기 원인 증명하는 서면이에요. 요거 계약서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신청서, 그리고 등기부, 그리고 대장. 여기 있는 내용 하나라도 불일치한 원칙 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한다. 등기신청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각하다. 그래서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대장에 맞춰서 등기부 표시를 고쳐서 일치시켜야 다른 등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왜? 각하되니까. 각하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각하되니까. 그런데 그 15번에 5번은 현재는 5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5번은 뭐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뭐 그런데 옛날에는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 표시나 소유자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됐어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표시 불일치하면 각하되고 소유자 표시 불일치한다 해도 각하를 안 시키도록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소유자가 불일치할 때는 당연히 등기부 소유자를 기초로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없어졌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여러분 너무 헷갈리니까 나중에 원신 등대에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다 이러면 안 해온 거나 똑같아지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원신 등대 불일치하면 각하다 그냥 그대로만 가세요. 이해되시죠? 되시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오른쪽에 01번 이걸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요거 한번 하고 가죠. 자, 우리 등기법상 등기에 대해서 신청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이제 다루는 거. 요거 이제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우리 표제부 1월 내 신청 의무 있다. 그것만 알면 막 80% 이상 시험에 풀립니다. 근데 가끔씩 가다가 이런 식으로 툭 던져요. 나쁜 놈들이. 자주 던지면 뭐 준비라도 할 건데 넘어가죠. 넘어가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뭐 민법에서 하세요. 넘어갑니다. 자, 132페이지 가보면 03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하는 게 나왔어요. 촉탁하는 등기. 자, 우리 등기 절차가 개시되는 원인, 등기 절차 개시 원인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가장 원칙적인 것이 두 가지, 예외적인 것이 두 가지. 자, 원칙. 법률행위 당사자가 뭐 하면 신청하면 그 다음에 당사자 중에 한쪽이라도 관공서가 있으면 관공서는 뭐 하면 촉탁하면 그리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으로 또는 법원의 경우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명령을 해서 등기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 네 가지만이 등기 시작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이 예외에 해당하는 직권과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별도로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원칙 당사자 신청 가장 까다롭고 엄중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관공서의 촉탁은 당사자 중에 한쪽이라도 관공서가 개입되어 있으면 그래도 관공서는 진정성이 있죠. 신뢰가 간단 말이야. 그래서 관공서 촉탁이라는 절차가 별도로 나와 있지만 촉탁 절차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절차가 아니고 신청 절차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준용을 해요. 준용을 하지만 관공서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보장된다는 그 한도 내에서 몇 가지 절차를 면제를 해주고 편리를 봐주게 되는데 그게 촉탁이라는 절차예요. 촉탁은 별거 없고 뭐가 신청과 다른가? 나머지 신청 절차 준용하니까. 그랬을 때 촉탁에서는 첫 번째
자, 우리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당사자는 반드시 등기소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공서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등기소 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출석하지 아니하고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도 받아줍니다. 그러나 우리 당사자는 얼굴을 들고 등기관한테 보여줘야 돼. 네, 맞거든요. 하고 본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관공서의 경우는 우리 아까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두 가지 서면, 인감증명, 등기 필증이 있다고 그랬죠? 그 등기 필증과 인감증명도 관공서 촉탁할 시에는 제출이 면제된다. 제출 면제된다. 등기 필증, 인감증명 면제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요 두 가지가 또 면제되는 경우가 조금 다른데 관공서가 권리자이든 의무자이든 등기 필증은 무조건 면제예요. 그러나 인감증명은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 관공서가 내야 되는 경우만 면제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알 필요 없고 그냥 면제되는갑다. 금인도 면제됩니다. 관공서. 금인도 면제되는데 뭐 금인은 거의 안 나오니까.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하고 있죠. 자, 관공서는 반드시 촉탁해야만 되는가? 상대방과 함께 공동 신청해도 되는가? 공동 신청도 무방하다 그죠? 신청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하나 더. 자,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이냐 등기 의무자이냐 따라서 자,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촉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갑의 것입니다. 자, 부산시가 살려고 그래요. 부산시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부산시가 등기 권리자가 되죠. 소유권 넘겨받으니까. 자, 이때 부산시는 촉탁을 자기 원할 때 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법률행위 자유니까 권리를 언제 취득하느냐? 합의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죠. 그 다음 권리를 언제 취득하느냐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언제 넘기느냐? 그것도 합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촉탁해버리면 갑이 권리 넘기는 시기를 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산시가 등기 권리자일 때는 갑한테 가서 내가 이제 소유권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의무자가 뭐 하면 승낙하면 그때 촉탁해서 가져가라. 됩니까? 그 다음에 부산시가 이 부동산 을한테 팔아먹고 있어요. 그럼 부산시가 의무자가 되고 을이 권리자가 되죠. 맞죠? 이때 부산시가 밑도 끝도 없이 바로 촉탁해서 을 명의로 해버리면 을은 갑자기 지금 1가구 2주택 돼가지고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 어떻게 면세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팍 넘겨서 1가구 3주택 만들어주고 내는 몰라 이래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때도 권리자가 뭐 하면 청구하면 그때 촉탁해서 명의를 넘겨라. 일방적으로 촉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승낙받아 가져오고 청구하면 넘겨줘라. 그 얘기야. 승낙받아 가져오고 청구하면 넘겨줘라. 촉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한 9년쯤 전에 등기법 전면 개정되면서 들어왔는데 딱 한 번 문제로 나왔어요. 요거는 뭐 언제든지 법률 규정에 있는 거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 정도. 그러면 03번.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냈습니다. 1번 관공서가 촉탁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촉탁하는 경우. 제출한다는 얘기는 방문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서면을 제출하는 거니까 방문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우편으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1번이 옳고 정답. 나머지 뭐가 틀렸는지. 2번 공동 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 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 그 관공서가 권리자다. 그때는 내가 취득하니까 상대방 의무자의
승낙받아 가져오라 그랬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 촉탁해라. 틀렸죠? 승낙받아서 촉탁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 3번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 처분에 인한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했는데 압류 등기 하고 나서 공매 처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그거 그래 되는데 몰라 된다 이거.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답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다. 다 구색 갖춘다. 처음 들어본다. 공매 압류 해갖고 저거 우와 이거 어렵다. 그냥 다른 데서 답 찾아보세요. 98% 다른 데 답이 있어요. 됐습니까? 이거 알라. 자. 가압류하고 나서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면 공매도 압류하고 나서 공매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기 2번은 3번은 뭐 됐어요? 공매 처분을 했습니다. 한 경우에요. 그런데 권리자 청구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적으로 압류 등기를 촉탁해라. 공매 처분하고 나서 압류 등기해라. 낳고 결혼해라.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맞죠? 틀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낳고 결혼한 분들 계시죠? 자, 자, 관공서가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명인을 가름해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알 필요 없다. 이런 거 보니까 답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문제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구색 갖추는 지문입니다. 자, 5번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보상이나 공탁 증명하는 서면 뭐 증명서면은 기본적으로 요구한다고 그랬죠? 뭔지 모르지만 증명서면 낸다.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제공할 필요 없다. 이거 이상하다. 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세요. 이런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04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이 시사 안 되는데 대해서 안 되겠다. 10분 쉬었다 가시죠.